예, 안녕하십니까. 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수업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이제 그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그런 가연성 물질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파우더 형태의 그런 물질을 뭐 혼합 공정이나 분쇄 공정 아니면 뭐 연마 공정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사용 중에 그 착화돼서 이제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설비가 파괴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염이 나와서 이제 그 큰 재해로 이어지는데, 이런 이제 밀폐 공간에서의 그런 이제 특성인데, 파우더 중에서도 그런 이제 그 유기물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속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에 관한 이제 그 폭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구 배경은 뭐 최근에 그 금속에 의한 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 많이 그 사용량의 증가에 비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좀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그 문헌을 봐도 그 자료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 좀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장치 어떤 측정 방법과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관해서만 이제 이제 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말씀할 겁니다. 최근 한 5, 6년 동안 이제 그 여기 보시는 표는 5, 6년 동안에 발생한 금속 관련 그 현재인데, 보시면은 발생 설비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밀폐 공간이죠. 뭐 여기 뭐 집진기나 연막이 그 생형한 제품을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면 처리나 그런 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을 이제 그 집식기 통해서 배출하고 다시 이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폐획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쇄 공정, 그 다음에 그런 공정이 있는데, 뭐 가연성 그 금속 물질은 이제 뭐 진료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알루미늄, 그 작년에 이제 그 사고가 났었는데, 알루미늄 그 폭발 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6명이었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진 폭발하는 뭐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니까 부여될 때도 쉽게 이게 또 퇴적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퇴적되어 가지고 그 착화돼서 연소하는 그런 이제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관 통해 가지고 일정한 이제 기류를 통해서 그 이송 중에 이제 착화된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은 이제 길이 크다 보니까 배관 내에 이렇게 착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부유 또는 이제 그 착화되어 있는 그런 분진이 착화돼서 이제 그게 착화돼서 그럼 이제 착화되면 이제 화염이 전파되겠죠. 화염이 전파되면 이제 결국 이제 VF가 이제 화염 전파 속도인데, 화염이 전파되면 화염 전파 속도에 따라서 크게 크면 이제 폭발 압력, 최대 폭발 압력과 그다음에 이제 압력 상승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염 전파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화염 전파 속도를 이제 알면은 폭발 압력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화염이 전파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제 폭발 압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폭발 압력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시면 이런 배관에서 보통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니까 그 이송을 시키려면 최소한 15에서 20m/s 정도의 그런 유속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유속이 있고, 유속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부유 분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퇴적되는 이제 분체에서 착화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닝 파티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쌓여져 있는 퇴적층으로 이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화염이 전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부에 또 이제 그런 부유 분진이 같이 있으면은 퇴적 분진에서 착화되어서 이런 자리와 같이 이제 화염이 전파되겠죠. 그런 이제 화염이 전파돼서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 폭발 압력이 작용해서 설비까지 파손되거나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2010년 6월에 발생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분적파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화형 그림은 실제는 아니고, 이건 이제 단지 그냥 사고 후에, 좀 이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난 후에 이제 그거고, 집진기 설비나 그 배관된 모습이고요. 요 사고로 이제 요 사고의 이제 개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진기 이제 주변에서 해버려가지고 앵커 작업을 하다가 이제 글씨가 이제 집진기 하단 데 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착화돼가지고 이제 집진기 내부로 화염이 전파해서 여기 밑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진기에서 이제 쇼트기죠. 쇼트기 쪽으로 이제 화염이 전파돼서 사상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집진기 주위에 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장 밖에 거리가 한 20m, 14m 떠져 있는 2명의 작업자, 그 다음에 쇼트기에서 25m인가요? 25m 이제 떠져 있는 거리에서 이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쇼트기에서 결국 이제 분진의 발생은 쇼트기인데, 요 사업장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 조향장치 제품 이제 알루미늄이 요즘 많은데, 그걸 이제 표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이게 분체가 되면 비교적 가볍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이제 금속이라도 상당히 기준이 이제 좀 가벼운, 분체에 이제 속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한 알루미늄 분진이 배관을 통해서 집중해서 모아져가지고 이제 회수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얘의 특징이 보면은 6명이 다 이제 부상을 했는데, 다 화상이에요. 6명 다. 집중기 주변에 있는 3명도 화상. 여기 이제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화상. 근데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가스인 경우는 어떨까요? 가스인 경우는 이 같은 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같은 그런 재해까지는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단지 알루미늄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 그런 것밖에 없고, 사고의 어떤 그런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루미늄 분진 폭발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재예방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럼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 압력은 화염이 전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분진이 폭발했을 때 과연 화염 전파수는 어느 정도 나올까?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게 다 틀리겠죠. 조건이 틀리니까 발생하는 입경도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경이 변하면 화염 전파수는 어떻게 또 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 제처럼 집중기 파손된 집중기 로부터 이제 발생된 화염이 이렇게 장기까지 분출돼가지고 과연 그런 화상이라는 그런 재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화염 전파 속도비가 예측함으로써 과연 그런 사고조사에 효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에 좀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사용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라이코프디움하고 알루미늄 두 가지입니다. 라이코프디움은 이건 우리가 이제 표적 분체로서 많이 쓰는데, 왜냐면 이게 입경이 일정합니다. 32마이크로 정도고 입경부가 작아요. 분적폭발에서 입경의 크기나 분포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 라이코프디움을 사용하면 시험자가 달라도 아니면 장치가 달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장치의 어떤 그런 비교를 해서 상호간의 어떤 데이터 비교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알루미늄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알루미늄 입견이 사업장에서 진행했다면 20마이크로 이하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크기의
비슷한 이제 352 메쉬 하나하고 좀 더 이제 큰 입경이 좀 더 큰 200 메쉬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장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m 분리부터 시험 장치 사용했고요. 실험 방법은 간단히 아마 이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랩을 이제 일정하게 감압을 시키고 그 분진 농도 정량을 그 부분 이제 세팅을 하고 20바의 기압으로 이제 이걸 이제 분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0.06초의 시간을 딜레이 타임을 두고 10세주로 이제 케미컬 이그나이터로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한 이제 폭발 안정을 보는 건데, 이게 케미컬 이그나이터 쓰기 때문에 그 분진이 없어도 일정하게 나오는 1.2바 정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감안해서 실제 이제 압력보다 이제 그걸 그 차이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실제 폭발 압력을 이제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혼합 비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그런 분진 화염 전파를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라이프돔입니다. 아까 이제 보시는 여기 라이프돔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이제 농도가 좌측 거는 농도가 낮은 경우, 우측은 상당히 고농도의 경우. 이건 거의 천미에 가까운 때의 화염을 보시면은, 거의 화염이 일정하게, 화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보시면은, 난리 상태죠. 난리 상태에서의, 이 화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화염 전파 속도를 실험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천미인 경우는,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시간 단위 화염 이동 속도를 통해서 화염 전파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날리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통해서 화염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직접 해상 다이렉트 이미지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온 프로나 아니면 썬커플이나 그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사고는 이런 난리 상태에서의 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진 폭발에 있어서 화염 전파 속도를 예측이나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연구한 사례는 제가 알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이런 난리 상태에서의 화염 전파 속도를 한번 예측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은 분진 폭발이 이제 발생해서 생긴 이제 시간 압력선입니다. 여기 동축이 압력이고요. 이쪽이 시간인데 보시면 이제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곡선이 이렇게 이제 증가서부터 피크 때까지 요 TC를 분진의 연소 시간. 그리고 이제 분진이 연소한다는 거는 이제 화염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요 TC가 결국 리액션 전입니다. 반응하는 지역. 화염의 결국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요 TW는 착발서부터 화염이 전파해서 용기 벽면에 부딪힐 때까지 그때 시간. TW입니다. 근데 이게 화염이 착발서 점점 전파해서 용기백에 도달하게 되면은 PM은 DT분의 DP 115만가 거의 이 부분에서 같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나중에 TW는 거의 DT분의 DP 110만과 이제 같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 TC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화염의 어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볼 때 화염 두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 TC 요 거리가 화염을 이제 구조를 봤을 때 화염 두께인데 화염 두께는 연소 속도하고 그다음에 입자의 연소 시간하고 이제 관계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진 입자의 연소 시간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분진 하나의 입자의
연소 시간을 측정하려면 일단 입자를 공중에 부유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적인 방법이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도 이제 가스의 그런 화염 적대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0.1mm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이제 분자의 레벨이기 때문에 연소 시간이 무척 작죠. 거의 연소 속도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이런 이제 분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진의 화염 적대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난류 화염에 있어서 그런 이제 화염 적대를 예측을 하려면 아니면 계산하려면 일단 분진의 연소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연소 속도는 이제 측정은 이제 가능합니다. 하는 이제 연구에 있어서 이제 화염 적대는 이제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화염 전파 속도는 결국 또 이게 좀 밀폐 공간에서 척화가 돼가지고 화염이 이제 전파해서 용기 병원에 다다랐을 때 화염 전파수는 간단하게 TW분의 R로 이제 해설 수가 있고요. 아까 TW는 이제 화염이 착화돼서 용기 병원까지 돌아가는 시간. 그런데 이제 여기 R은 최적의 선면의 순간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TM은 이제 DTB, DPM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염 적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염 전파 속도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숙성자의 입경 볼품은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보시면 거의 표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 상태에서의 화염 전파 속도를 이건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건 직접 해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측정한 예인데요. 쭉 보시면 최대한 0.5까지 나오죠. 200에서 0.5m/s 정도 나옵니다. 요건 이제 20바의 난류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폭발 압력과 그 다음에 그때의 화염 전파 속도를 이제 측정해보면 아까 측면에서는 한 0.5 정도 나왔었죠. 근데 보시면은 500에서 한 5.5 정도 나옵니다. 5.5 거의 한 10배상 거의 화염 전파 속도가 증가는 가져왔죠. 또 하나 보시면은 또 하나 연구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측면인 경우와 난류인 경우 이제 화염 전파 속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입경을 이제 두 가지로 아까 이제 선정했는데 15마이크로미터하고 그 다음에 34.8마이크로미터 두 가지 이제 서로 다른 입경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15.1마이크로미터 경우는 약 1,500 그다음 킬로미터 여기에서 한 9.8 정도 납니다. 최대 폭발 압력이. 그 다음에 34.8마이크로미터는 한 7.9 정도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알루미늄은 상당히 입경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입도 부분가 좀 이제 넓은데, 그리고 이런 작은 입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화염이 유지가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아까 34.8마이크로미터의 알루미늄 분진에 있어서의 폭발 압력과 이제 화염 전파 속도인데, 여기서 주목해 이제 해야 될 게, 폭발 압력은 이제 농도가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증가하는데, 화염 전파 속도는 상당히 좀 불규칙적입니다. 이건 이제 결국, 만약에 분진 운 자체가 일정하게 유일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화염 전파 속도도 이제 일정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처럼 불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이유는, 원인은 결국 이제 불규칙 이제 되는 그런 알루미늄 혼합기 속을 해비 전파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34.8마이크로에서의 최대 화염 전파 속도가 한 11m/s 정도 나옵니다. 1,500 정도의 농도가. 반면에 이제 아까 제가 발생했던 그때의 입경과 비슷한 15.1마이크로인 경우는 최대 화염 전파 속도가
2,500에서 한 5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집진기에서 쇼트기까지 거리가 25m이기 때문에 55m/s라고 한다면은 거의 0.45초 만에 폭발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이브 전파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그 속도를 감안해서 거기에 뭐 어떤 그런 폭발 억제 장치나 그런 장치를 설치할 때 충분히 그런 안전차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폐 공간에 이제 다시 화인전파 속도를 예측하는 이제 식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측립에서 단위에서의 그런 화인전파 속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두 가지 입격이 다른 두 가지 알루미늄 가지고 해보니까 15.1마이크론에서는 9.8, 34.8마이크론에서는 10.9였으며 화인전파 속도는 이제 상당히 이제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에서의 똑같은 입경을 가진 알루미늄 가지고 실험한 결과 2,500g에서 한 50ml/s의 최대 화염전파 속도가 발생했고, 집중해서 쇼트기까지 25m 거리를 발생해보면 화염 전파하는데 걸릴 시간은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